미국의 남북전쟁과 발전이 우리의 오늘 주제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발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주제는 미국의 남북전쟁. 두 번째가 미국의 발전. 페이지는 150페이지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남북전쟁은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죠? 남북전쟁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야? 링컨. 이걸 다 알고 있잖아. 링컨. 또 남북전쟁 왜 일어났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 뭐 때문에? 그치, 노예제도와 관련된 것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국이 남북전쟁을 한 것과 그와 관련된 미국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는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어. 언제 했었지? 미국 혁명할 때. 미국 혁명이 대략적인 어느 시기였지? 18세기. 야, 자 봐봐. 미국 독립 언제 됐어? 18세기. 정확한 연도. 1783년. 야, 맞출 거라 기대를 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맞춰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포인트 정도는 알고 계시라 그랬었죠. 그래서 1783년도에 미국이 독립이 인정받게 됐고 그 뒷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남북전쟁. 일단 전쟁을 알려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대략적인 시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200년 정도도 안 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랑 싸웠냐? 한번 봐봅시다. 남북전쟁이니까 누구랑 싸웠겠니? 남과 북.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싸웠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셔요? 겪었어요? 전쟁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왜 싸웠어? 그지? 사상이 달랐고, 체제가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가 들어왔고요. 북쪽은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었죠. 그럼 여기도 남북전쟁이니까 그런 사상 갖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야. 우리나라도 남북, 저희도 남북, 왠지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남과 북으로 싸우지만 그 사상 전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었고요. 왜 싸웠는지 이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거 배경은 표로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남부, 북부. 여러분들 보시면 북부와 남부는 이 발달한 산업 또는 주된 경제 활동을 했던 게 좀 달랐습니다. 남부는 좀 더 농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북부는 공업을 중심으로 했었다. 일단 산업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정책, 관세 정책에도 차이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예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부는 농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좀 더 날씨도 따뜻하고 넓은 땅을 이용해서 농업을 주로 했고요. 이 농업은 어떤 작물을 주로 생산을 했을까? 밀, 옥수수, 목화. 그렇죠, 목화. 돈 되는 거 해야죠, 목화. 담배. 이런 것들을 키웠단 말이야. 즉,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노예 10몇 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그럼 거기 막 채찍질 맞으면서 막 계속 뭐 따가지고 넣고 있죠. 이걸 따는 게 뭐야?
목화솜이야, 목화솜. 그거 따가지고 뭘 만들어? 옷을 만들잖아. 면직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목화와 담배를 키워가지고 어디다가 판매를 할까? 야, 그럼 내가 목화만 먹고 살아요? 그러지 않을 거야. 이걸 만들어갖고 어디다 팔아? 다른 데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다 팔고 어디다가 또 팔아? 외국에다 팔아야지. 주로 어디다 팔았을까? 미국이야, 여기. 영국에게 주로 팔았습니다. 영국에 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북부는 철광석과 석탄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서 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공업은 공장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거 아시죠?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에서 생산된 목화와 담배는 우리가 영국에다 판매를 했고요. 공업 생산물은 어디다 판매를 했을까? 다른 나라? 영국이 사줬을까요? 저 공산품들을? 왜 안 사줘요? 그죠? 자기들께 훨씬 더 좋으니까 영국에다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되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미국산 물건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미국산 물건 어디다 팔아? 자기 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내부에서 소비한다고요. 즉 농업 생산물의 판매 대상은 외국, 대표적으로 영국이고요. 공산품의 판매 대상은 자국 내 소비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자, 그러면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겠죠. 일단 관세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데 관세라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세라는 거는 국가의 경계, 다른 말로 국경을 넘어갈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국경을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고 부릅니다. 요즘 직구가 핫하다 보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미국 직구를 막는다, 중국 직구를 막는다. 왜냐? 개인이 소비할 목적은 관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오기도 하니까 국내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시면 그럼 남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지. 여기서 영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영국에서 얘를 관세를 많이 붙인다? 목화가 비싸진다? 내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거지. 그럼 나는 가난해지겠죠? 그럼 관세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지.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북부에서는 무역 정책은 관세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있는 게 좋지. 왜냐? 영국에서 저렴하게 좋은 물건이 미국에 싸게 들어온다? 내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다. 자, 봐봐.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내가 근데 자동차 만든 시기가 얼마 안 돼. 한 3일 전부터 자동차를 어떻게 개발에 성공해갖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100년 전에 이미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내가 만든 자동차는 겨우 바퀴 4개 달려가지고 달릴 때 바퀴가 안 빠지면 다행인 수준이야. 에어컨 없어. 핸들도 막 잘 안 움직여. 근데 이런 물건을 내가 3천만 원에 팔고 있어요. 사고 싶어? 아니요. 근데 영국산 자동차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근데 막 에어컨도 나오고 차도 승차감도 좋고 차도 이뻐. 3천만 원짜리 국산 살래? 2천만 원짜리 수입 살래? 수입차. 당연히 수입차 사지. 여기서 국산차 살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지. 그럼 난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2천만 원짜리 자동차 어떻게 하면 돼? 비싸게 만들어야지. 그럼 관세를 붙이는 거야. 5천만 원 붙여가지고 이제 7천만 원이야. 3천만 원짜리 국산차, 7천만 원짜리 수입차. 국산차. 그렇지, 국산차. 고민되겠지.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좀 부족하면, 그래도 국산차 사자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이 똑같거나 또는 수입이 경쟁력이 있어버리면 내 차는 팔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관세가 많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지. 그래야 내 물건을 국내에서라도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는 글러 먹었어. 왜? 품질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니까 판매하는 건 글러 먹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부에라도 판매해야 된다. 그러면 외국의 물건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물건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선택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비싸게 하면 돼. 세금을 많이 붙이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호무역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몇몇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은 관세 부과 안 하면 되잖아요.
전혀 그게 안 되겠죠. 우리가 외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 물건을 그냥 관세 없이 받아들여주진 않겠죠. 비슷하게 간단 말이야. 우리가 관세를 세게 부과해. 그쪽도 관세를 세게 부과해. 이해되신가? 우리가 관세를 안 받아. 그쪽도 관세를 안 받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야. 즉, 남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망해. 북부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망해. 서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신가? 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냐? 남부와 북부의 사회, 경제적 구조 차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사회, 경제적 구조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남부의 농업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 다 주고 하면 내 목화가 비싸질 수밖에 없겠지. 비싸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찬성하게 됩니다. 물론 노예가 공짜는 아니야. 노예가 엄청 비싸요. 노예는 엄청 비싸지만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좀 더 부자로서 부를 창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북부 입장에서 노예 제도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왜 반대해요? 야, 북부 공장에서도 나쁘지 않잖아. 노예 데려다가 공짜로 일시켜서 물건 만들어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지 않아? 왜 근데 노예 제도를 반대해? 자, 봅시다. 우리가 산업혁명 할 때 더 배우겠지만 가볍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이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조화.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산 없는 소비, 소비 없는 생산, 이 둘 중에 어떤 상황이 좀 더 지옥 같은 상황일까? 생산은 없지만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과 생산은 많이 되지만 소비가 없는 것과 두 번째. 소비 없는 생산, 생산 없는 소비. 어떤 거? 생산 없는 소비? 야, 소비 없는 생산이 진짜 지옥이지. 야, 생산 없는 소비는 생산하면 그만큼 다 소비가 되겠죠. 근데 소비 없는 생산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뭐야? 재고,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망하는 거라고.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생산이 10이 됐어요. 소비가 1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는 돈을 벌어서 다음에 20을 만들 용기와 돈을 벌었겠죠. 20이 다 소비가 됐어요. 그러면 또 30을 만들어낼 수 용기가 있겠죠. 용기와 자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니까. 30이 다 소비가 됐어요. 쭉쭉쭉 갔어. 이제 1000을 만들어냈어. 근데 소비가 100밖에 안 됐네. 900이 남아버렸네요. 재고가 돼버렸네. 나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지. 이해되신가? 생산과 소비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소비가 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소비가 생산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셔?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야. 노예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죠. 노예들은 소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소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많아지면 북부의 공산품에는 점점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이 생산품을 소비해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지. 1차적인 건 이거야. 그다음 두 번째. 10 만들 때랑 1000 만들 때랑 어디가 더 노동력이 필요하겠냐? 1000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지. 근데 노예들은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만들고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변모시킨 다음에 노동자로서 만들고 소비자로서 만들고 이게 북부의 입장이란 거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해되신가? 물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쓰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이쪽은 폐지, 반대를 합니다. 반대. 북부 입장에서는 반대래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전개로 가겠습니다. 전개. 자, 첫 번째 1860
60년 링컨이 당선되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링컨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링컨 노예 해방한 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링컨이 북부를 대표하고요. 링컨이 당선되기 전부터 노예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 주장을 했었단 말이야. 남부 입장에서는 매우 듣기가 싫고 거북하단 말이죠. 그래서 남부는 이야기합니다. 링컨이 당선될 경우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링컨이 당선되고요. 곧바로 남부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남부의 7개 주. 나중에는 11개 주로 이제 늘어나요. 연방을 탈퇴하고요. 그래서 탈퇴하고 나서 남부 연합을 결성하게 되겠죠. 남부 연합을 결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은 남부와 북부에 2개로 쪼개졌고 나뉘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데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죠.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섬토 요새라는 곳을 남부군이 습격을 해요. 섬토 요새라는 곳을 남부군이 습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남부군이 우세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서 1862년 게티즈버그 전투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남북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고요. 여기에서 이제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약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즉 5만여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전투였고요.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나고 링컨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게티즈버그 연설. 링컨이 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링컨이 엄청난 유명한 말을 하죠.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국민이 3번 나오는 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연설을 하게 되고요. 게티즈버그 전투의 승리로 북부로서 전세가 많이 기울게 됩니다. 즉 북부가 상당히 우세하게 넘어가게 되고요. 1863년에 이제 큰 거 한 방 터뜨리죠.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북부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갑니다. 북부로 막 도망을 가고 북부의 노예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을 하게 됐으니 여기에 지지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죠. 좀 더 인간적이잖아. 노예를 두지 않는 게.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의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북부로 기울게 되고요. 1865년에 남부가 항복하면서 남북전쟁이 종전되게 됩니다. 심플하죠? 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 결과를 보시면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결과는 뭐 크게 간단합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
노예가 폐지, 즉 해방이 됐고요. 두 번째, 다시 미국이 통일됐다. 미국이 통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주제였던 남북전쟁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남북전쟁의 배경과 전개 정도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알아두시고요. 요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여러분들? 미국의 발전. 여기에서 미국의 발전은 전쟁 이후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쟁 전에 전체적인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토가 확장되고요. 서부 개척을 통해 영토가 확정되고, 다 쓰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중공업이 발달합니다. 중공업이 발달해서 미국이 발전하게 되는데, 전쟁 중에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공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칩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됩니다. 다 적었으니 일단 1번부터 설명하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41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동부에서 시작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통해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게 되면서 현재 미국의 영토를 갖추게 되는 서부 개척, 영토 확장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물자 생산을 위해서 중공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2학기에 배우겠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전쟁 중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방독면 또는 뭐 탱크,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것들이 뭐 발명하게 되고요. 그런 것처럼 물자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중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 발달한 것이 전쟁이 끝나고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또는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들까지 해서 많은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미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구들이 바로 노동력으로서 작용을 해서 아까 봤던 생산 소비 기억나시죠?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소비를 가지고 오고, 다 소비되면 더 많은 생산을 가져오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 두 개에 의해서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겠죠. 목적이 뭐야? 북부에 발달한 공업을 보호해야지. 누구로부터? 외국에 생산된 물건들로부터. 이때 말한 외국, 가장 위협적인 외국이 누구야? 영국이지. 영국이 빠르게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어. 근데 그 물건이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다 망해버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 횡단철도 있는데, 이건 페이지 151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횡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세로로 하는 걸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고요. 가로로 하는 거를 횡이라고 부릅니다. 자른다는 걸 붙잡고 종단, 횡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동부, 서부가 있는데 이 동에서 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연결되었다. 즉 동서가 연결되었다는 거죠. 철도로서. 그래서 횡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매일 쓰죠. 그렇죠.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왜 횡단보도냐? 자동차가 이렇게 종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우리는 뭘로 잘라? 횡으로 잘라. 그래서 횡단이야. 근데 여기를 우리가 걸어 다니죠. 그래서 보도를 붙여서 횡단보도가 되는 겁니다. 횡단 잊지 마십시오. 가로로 자르는 거를 횡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과 미국의 발전 다 내용 봤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